안녕하세요. 2020년 초 한국 주식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군 회사가 하나 있었죠.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주가가 도대체 왜, 어떻게 그렇게 기록적으로 급등했는지 그 속사정을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24만 8,500원. 2026년 2월 24일 셀트리온이 기록한 52주 최고가예요. 정말 시장의 모든 눈이 이 숫자 하나에 쏠렸던 아주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흔히 복제약 만드는 회사로 알려졌던 셀트리온이 어떻게 갑자기 시장의 주인공, 진짜 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그 비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임 체인저, 진펜트라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이걸로 수익성이 어떻게 확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성장 동력은 뭔지, 여기에 진짜 파격적이었던 주주환원 정책까지 쭉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앞으로는 어떨지 전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셀트리온을 잠에서 깨운 그 게임 체인저, 바로 진펜트라입니다. 이 약이 왜 그냥 바이오 시밀러가 아닌지, 그 이상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신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펜트라는 그냥 복제약이 아니에요. 원래 병원에서 맞아야 했던 정맥 주사를 환자가 집에서 편하게 직접 맞을 수 있는 피하주사 형태로 바꾼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FDA가 이걸 보고 야, 이건 복제약이 아니라 새로운 약이야 하고 신약으로 딱 도장을 찍어준 거죠. 이게 바로 이 약이 가진 엄청난 가치의 핵심입니다. 숫자는 정말 거짓말을 안 하죠. 이 표 좀 보세요. 2026년 딱 들어서면서 처방량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전년 대비 성장률이 350%를 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요? 정말 대단하죠. 이게 가능했던 건 미국에서 약값을 관리하는 큰 손들, PBM이라고 하죠. 이 PBM의 90% 이상의 진펜트라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판로가 제대로 뚫린 거죠. 이 간단해 보이는 공식이 진펜트라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딱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평균 판매 단가, 즉 ASP예요. 진펜트라는 신약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바이오시밀러보다 가격을 무려 두세 배나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팔 때마다 남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판매량이 늘면 이익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터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수익성의 대전환인데요. 셀트리온이 내부적으로 재무 구조를 어떻게 싹 뜯어 고쳤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와, 정말 믿기 어려운 반전 아닙니까? 2024년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13.9%에 그쳤는데 딱 1년 만에 28.1%로 두 배가 뛰고 2025년 4분기에는 무려 37%까지 치솟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합병하고 나서 골칫덩어리였던 비싼 재고들 있죠? 그거 싹 정리하고 생산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라이벌이랑 비교해보면 셀트리온의 위치가 더 확실히 보이죠. 우리나라 바이오 양대산맥,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교한 표인데요. 매출은 이제 거의 비슷해졌어요. 근데 영업이익이나 회사 전체 가치를 나타내는 시가총액은 아직 삼바가 훨씬 크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 속도입니다. 셀트리온의 이익 성장 속도가 워낙 무서워서 이 격차를 정말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이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새로운 성장 엔진. 셀트리온이 진펜트라 하나에만 만족하지 않고 또 어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CDMO라는 사업인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제약회사의 약을 대신 개발해주고 또 생산해주는 일종의 바이오 공장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순풍이 불어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이랑은 거래 잘 안 할 거야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거대 제약사들은 약을 만들어줄 새로운 공장을 찾아야 하잖아요. 바로 그때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시설을 갖춘 셀트리온이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죠. 자,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통 큰 주주환원. 셀트리온이 주주들을 위해서 얼마나 화끈한 정책을 폈는지, 그리고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직접적인 불쏘시개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조 4,600억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셀트리온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아예 없애버리기로 한 금액입니다. 이걸 소각이라고 하는데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를 확 줄여버리니까 남아있는 주주들이 가진 주식 한 주 한 주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셀트리온이 정말 머리를 잘 썼어요. 스마트 배당이라는 걸 했는데요. 보통 배당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셀트리온은 회사의 다른 주머니에 있던 돈, 자본 준비금을 끌어와서 배당을 줬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떼일 걱정 없이 배당금을 100% 챙길 수 있게 된 거죠. 실질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파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들 덕분에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되찾았어요.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게 바로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모범 사례다라고 극찬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당연히 외국인 자금도 엄청나게 들어왔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다 모아서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과연 잠재력과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 앞으로 주가가 어디로 갈지는 진펜트라가 얼마나 잘 팔리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시나리오인데요. 만약 진펜트라가 연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는 소위 말하는 메가 블록버스터 신약이 된다면 주가가 30만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거죠. 물론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순 없죠. 당연히 리스크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약값을 깎으라고 압박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개발 중인 다른 신약들의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질 거고요. 이런 위험 요인들도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제약을 만들던 회사에서 이제는 신약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강자로 오늘 우리는 셀트리온의 이 놀라운 변신 과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과연 셀트리온은 이 기세를 몰아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거대 제약사, 이른바 빅파마의 반열에 정말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제 앞으로 시장이 보여주겠죠.